다음은 존경하는 김남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산 단원을 국회의원 김남국입니다. 예, 후보자님 지명을 축하드립니다. 네, 인사청문회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저는 후보자가 가진 여러 가지 자질 중에서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후보자가 가진 도덕성과 가치 철학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어떤 가치 철학은 그냥 뭐 책을 읽는다라고 해서 습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후보자가 살아온 이력, 특히나 어렸을 때 여러 가정 환경이나 이런 것들과 상당히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최근에 언론 보도를 보니까 이제 잘 알려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후보자가 정치를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이 모두 장애인이었다라는 그런 좀 이야기와 또 아버지께서는 오래전에 40여 년 전에 실종 신고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호르몬이 밑에서 어렵게 성장한 이러한 어떤 스토리들이 좀 보도가 된 것 같은데 이러한 어떤 후보자의 어떤 살아온 이력과 이러한 것들이 법무 행정을 함에 있어서 어떤 철학과 어떤 가치를 가지고 하겠다라고 하시는지 그러한 것 소회를 좀 짧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장제원 의원님께서 따뜻한 눈이 부족하지 않았느냐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존경하는 김남국 의원님, 제가 아버지와 어디 손잡고 나가본 기억이 없는 사람입니다. 어머니도 장애인이셨고 아버지도 장애인이셨는데 중학교 2학년 때 한 번 본 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부모님과 창경원, 그 당시 김밥 사가지고 이면수라는 생선이 있습니다. 그거 싸갖고 가는 게 제 꿈이었습니다. 제가 봤거든요. 이면수를 잘 졸여서 김밥과 같이 먹는 그 식구를 제가 본 적이 있어가지고, 근데 그런 기억이 저한테는 없습니다. 저는 여성가족부 장관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 자서전에 나오는 얘기들인데요. 어려운 사람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도움을 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했고 정치도 그런 마음으로 해왔습니다. 네, 법무행정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엄벌하는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따뜻하게 피해자와 사회적 약자를 감싸는 법무행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앞서 전주혜 의원님께서 지난해 4월에 있었던 패스트트랙 이 몸싸움 영상을 보여주면서 폭행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요. 아마 이제 후보자께서는 지금 해당 사건에 대해서 이제 재판 중에 있어서 정확하게 답변을 못한 것 같은데 영상을 보게 되면 후보자가 회의장으로 진입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그 과정에서 다른 어떤 익명의 어떤 성명 불상자가 후보자를 못 들어가게 밀쳐내는 그런 어떤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정황상 오히려 폭행을 당하였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폭행의 어떤 고의가 성립이 되려면 폭행하겠다라는 의지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상황상 후보자는 회의장에 들어가려고 노력했던 것 아닌가요? 우리 백혜련 간사님이나 박주민 의원님이나 이 사안의 실체를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제가 그분을 고발을 하지 않아서 그렇죠. 그분은 우리 야당 의원님들도 아니십니다. 또 보좌진도 아닙니다. 당직자입니다. 그분이 막아서고 밀어내고 이 딱 두 마디의 말 속에 우리 야당 의원님들이 국회 선진화법 위반으로 기소된 내용 그 자체입니다. 그러나 저는 고발하지 않았습니다. 그 문제는 혹시 야당 의원님들께서 여쭤주시면 그때 제가 임했던 제 마음 상태가 어땠는지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재판을 통해서 이제 충분하게 합리적인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이고요. 최근 이제 주말에 그 후보자의 어떤 정책과 관련되어서 조금 여러 가지 이제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수사기소 분리와 관련되어서 관련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수사기소 분리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검찰은 기소만 하고 수사는 다른 전문 수사기관이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 민주당의 대선 공약이고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입니다. 지난해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완전한 수사 기소를 하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지금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에서 그리고 법사위에서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이 궁극적으로 가야 될 길이 수사와 기소를 확실하게 분리해야 된다. 검찰에게 직접 수사권이 있을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기소에 대한 어떤 객관적 판단이나 수사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갖기가 어렵기 때문에 기소와 수사를 확실하게 분리하고 검찰은 기소만 할 수 있는 기관으로 남아야지, 그래야지 이 수사에 대한 민주적 통제, 이 수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인권 침해를 막을 수 있겠다라는 이러한 어떤 대원칙에 대해서 후보자도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후보자의 의견, 견해를 좀 간단하게 좀 밝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불과 지난해 12월 30일 날 대통령으로부터 지명을 받았는데요. 그 전까지 우리 존경하는 민주당의 여러 법사위원님들 또 최강 의원님 포함해서 같이 논의했던 상대방입니다. 제가 매일 하루에 수백 개, 수십 개의 문자들이 옵니다.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검찰이 검찰권의 남용을 통해서 검찰 개혁을 원하는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으뜸이 수사 기소 분리론인 것 같습니다. 함께 논의해왔고 제가 장관으로 취임한다 하더라도 여야 의원님들과 함께 수사 기소 분리에 대해서 좋은 방안들을 머리를 맞대고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네, 수사 기소를 확실하게 분리해서 검찰이 선택적 수사, 자의적 수사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인사와 관련되어서 후보자의 간단한 전략을 마지막으로 좀 짧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사요? 예. 장관으로 임명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신다면 조만간 인사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조국 장관님 또 추미애 장관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인사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 인사의 대원칙들이 비교적 저는 찬성했고 이 자리에서도 그 점을 높이 평가한 바 있습니다. 특히 형사 공판부 우대, 이것은 앞으로 우리 검찰이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앞으로 다뤄야 될 주 포인트, 즉 인권, 적법 절차, 사법적 통제라는 세 가지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업무입니다. 그런 현임, 전임 장관들께서 이어왔던 그런 인사의 대원칙을 존중하고 더 가다듬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